다음은 106페이지 아래쪽 6번 그룹 명령 실행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룹 명령은 커맨드를 보통 한 줄에 하나씩만 타이핑하고 엔터 해서 그 커맨드를 수행시키죠. 그런데 이것은 명령행 하나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세미콜론으로 나눠서 쓰면 일괄적으로 수행된다. 순차적으로 일괄적으로 수행됩니다. ls 수행되고 슬립 5는 그냥 5초를 쉬는 거예요. 다시 ls 이렇게 요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서 ls 하면은 이런 것이 나오죠. 그러면 ls 슬립 5 ls 이렇게 하면 셋, 넷, 다섯 쉬었죠. 예,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지금 은근슬쩍 이것이 나왔죠. 슬립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면 5초 동안 쉬는데 이것은 그냥 이 커맨드 라인에서 우리가 이렇게 타이핑해서 쓸 때는 별로 쓸모가 없겠죠.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것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행해라 라고 한 라인에다가 쓰는 데 있어서 and나 or 명령을 써서 앞에 명령어의 결과에 따라서 뒤에 명령어를 실행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and하고 or에 대한 원리를 생각하시면 쉽게 됩니다. 펜을 바꿔봅시다. 예, 먼저 and라는 명령을 생각해 봅시다. and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한다고 생각해 봐요. true하고 false가 있는데 true, and, true, and, false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nd라는 명령어는 어떤 결과를 만났을 때 끝이 나나요? 이 맨 끝까지 무엇이어야 true이죠? false라고 썼네요. true. 모든 결과가 다 true여야 마지막에 true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and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중간에 하나라도 false가 끼어든다면 중간에 그냥 false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and 명령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말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end 명령은 중간에 false가 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중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의 결과는 볼 필요가 없죠. true가 난다면 계속 해야 돼요. 맨 끝까지 true다 라고 하면 true라고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true인 동안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true인 동안은 계속 진행.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앞에 명령이 성공하면 뒤에 명령을 실행하고, 그럼 실패하면 뭐라는 얘기죠? 실패하면 이걸 실행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move 이거를 했는데 이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move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어도 처음 나왔죠. 이것은 move라는 명령어인데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다른 이름으로 리네임 해줍니다.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겨주거나 루트 디렉토리의 txt를 템프 디렉토리의 t.txt로 이렇게 옮기면 리네임이 아니라 다른 디렉토리로 옮긴 것이 되죠. 이렇듯이 move 명령어 하나로 파일을 옮기기도 하고 리네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move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이 파일이 있어야 동작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 이 파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end라는 명령은 오류가 났다, false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ls는 진행되지 않고 그냥 move 명령어만 진행되고 끝났어요. 다음 or라는 명령은 여러 개의 명령어를 or로 묶을 경우 다시 그 or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false, false, or false, or true 이런 식으로 true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or라고 생각했을 때 or는 어떤 동안 맨 끝까지 가야 되죠?
결과가 false라면, 첫 번째 거의 결과가 false라면 결론을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음 거에서 true가 나온다면 true가 될 것이고, 맨 끝까지 계속 false라면 false가 될 것이니까 첫 번째 것이 false이라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서 계속 진행해 봐야 돼요. 반대로 첫 번째 게 true라면 이 자리에서 멈춰도 되죠. 그냥 결과를 true로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아일 경우에는 false인 동안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앞 명령이 실패하면 뒷 명령을 계속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grab이라는 명령어는 이게 옵션이나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아주 유용한 명령어예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살짝 얘기해 봅시다. grab이라는 것은 이 단어를 이 파일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봤을 때 실패했을 때는 뒤에 거를 수행해 주라는 얘기죠. 뒤에 명령어는 그냥 에코예요. 에코는 뭐라 그랬죠? 그냥 문자열을 있는 그대로 표준 출력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가 지금 사용자의 목록이 들어있는 파일인데 그 파일에서 준이라는 사용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실패 시에는 이거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나왔죠. 그러면 준이라는 사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주는 문자열 자체도 no such user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있는 사용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랩으로 있는 사용자를 찾아보니까 echo no such user는 수행되지 않았죠. 지금 여기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결과 그랩은 이 문자열을 파일 안에서 찾는다고 했잖아요. 찾은 그 라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랩 명령어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고 에코는 수행되지 않았어요. 왜냐?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룹 명령을 실행할 때 앞의 명령어의 결과에 따라서 뒤의 명령어를 계속 진행할지 안 할지 이것도 역시 커맨드 라인에서 타이핑할 때보다는 파일로 만들어서 일괄 수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팁이겠죠. 자, 다음은 표준 입출력 제어인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바로 전에 move 명령어를 제가 썼었죠. 그런데 아직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추가로 명령어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ls 하면 다 디렉토리밖에 없잖아요. 디렉토리들밖에 없죠. 여기다가 빈 파일을 하나 만들 때는 touch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touch test1 이렇게 하면 업키를 2번 쳤어요. 예, 이렇게 하면 test1이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파일은 그냥 생기기만 했지 사이즈가 0이에요.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이제 move 명령어를 쓸 수 있잖아요. move test1을 test2로 ll 이렇게 하면 test1이라는 파일이 test2로 바뀌었죠. 그래서 비록 사이즈는 0이지만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을 리네임 해보고 move 명령어를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touch라는 명령어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move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나가겠습니다. 표준 입출력 제어라는 것인데 먼저 표준 입출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입력 장치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표준 입력은 키보드다. 출력 장치 많이 있지만 표준 출력은 모니터다. 키보드와 모니터가 표준 입출력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이죠. 예상대로이고 그런데 이 표준 입출력 플러스 표준 에라도 출력의 일종인데 에라를 출력하는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표준 에라도 기본적으로는 모니터예요. 표준 출력과 같이. 그런데 이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라에는 쉘에서 번호를 매겨놨어요. 입력이 0, 출력이 1,
에라가 2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꺽쇠 이 오른쪽으로 가는 꺽쇠는 왼쪽으로 가는 꺽쇠는 이 프로세스로 집어넣는 입력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꺽쇠는 이 프로세스의 아웃풋을 내보내는 출력이 가는 곳을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먼저 요거를 할 때 출력인데 그냥 생략하고 앞에 번호를 생략하고 쓰면 여기 1은 생략 가능. 앞에 번호를 생략하고 쓰면 표준 출력을 이쪽으로 넣으라는 얘기고, 앞에 번호를 일부러 표시를 2라고 표시하면 표준 에러를 이쪽으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봅시다. 예를 들면 LL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없는 명령어, 좀 전에 ABC 이렇게 했었죠. 예, 없는 명령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표준 출력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거고 똑같이 모니터에 보이지만, 이거는 표준 에러가 모니터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류가 나올 경우에는 보고 싶지 않다. 이거는 언제일까요? 이것 역시 파일에다가 쉘 커맨드를 여러 개 넣어서 프로그래밍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2번은 dv null이라는 건 dv 디렉토리는 처음 첫 부분에 언급이 됐었어요. 이 컴퓨터에 붙어 있는 하드웨어적인 장비들이 이 아래에 하나의 파일로 전부 다 파일의 형태로 보인다고 했죠. 그런데 이 dv null이라는 건 좀 특수하게 그냥 null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블랙홀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데도 표출되지 않고. 그래서 표준 출력 아니고 에라 출력은, 표준 에라는 그냥 null 디바이스로 집어넣어서 표시 안 되게 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셨죠? 예, 그래서 이 형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는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다음으로 나오는 리다이렉션은 표준 입출력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배울 수 있는 파트예요. 리다이렉션이 뭔지 봅시다. 먼저 표준 입출력이 무엇냐에 따라서 리다이렉션이 무엇인지부터 봅시다. 어떤 프로세스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어떤 프로세스에 입출력은 누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다 입력은 표준 입력, 출력은 표준 출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출력을 표준 입출력 이외의 것으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력 결과는 누가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콘솔에, 화면에 보이는 게 표준이죠. 그런데 그것을 파일로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다시 보고 싶거나 편안하게 보관용이거나 아니면 편하게 보기 위해서 파일로 저장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리다이렉션을 써서 파일 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즉 흐름을 바꾼다라는 뜻의 리다이렉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지 봅시다. 이쪽에 프로세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move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move 봅시다. move A를 B로, 그럼 이 파일로 옮기라는 얘긴데, 그냥 하면 이 move 명령의 실행 결과가 move는 표준 출력으로 나오는 양이 작으니까 LL 이런 걸 합시다. 그러면 많은 양이 나올 수 있겠죠. 파일이 여러 개라면. 그러면 그거를 콘솔에다 찍지 말고 이렇게 해서 파일 네임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temp.txt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이 명령어의 결과가 이쪽으로 라이트가 돼요. 편하겠죠. 그럼 나중에 이거를 다시 에디터로 열어서 아니면 캔 명령어로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표준 입력에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받으라고, 주로 파일이에요. 파일로부터 입력을 받으라고 하는 게 입력, 출력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이 꺽쇠 하나고요.
꺽쇠 두 개일 때는 의미가 좀 달라요. 두 개짜리로 출력을 내보내면 지정한 출력에 추가됩니다. 추가. 즉 지금 이렇게 이 명령을 한번 했죠. 그리고 다른 명령어를 해서 이렇게 해서 temp.txt를 넣으면 기존에 여기에 있던 내용은 싹 지워지고 새로 이 명령어에서 출력한 내용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내용도 지워지지 않고 그냥 뒤에 덧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꺽쇠를 두 개 쓰면 됩니다. 많이 사용되겠죠.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예. 그리고 입력을 할 때 꺽쇠 두 개를 쓰면 좀 독특해요. 지정한 문자열이 나올 때까지만 표준 입력에서 받고 그걸 받으면 종료하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can 명령어로 실험해 보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 자료에 지금 나갔을 테니까 강의 자료에 이 페이지를 띄워 놓으시고 이제 저랑 같이 CentOS를 열어봅시다. 열고 실험을 해볼 거예요. 예, 먼저 cat이라는 명령어 우리가 여러 번 썼었죠. cat 명령어를 쓰기에 앞서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파일이 하나도 없어요. 파일을 하나 만들어는 놨지만 사이즈가 0이에요.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거니까 확장자를 test2 이런 거 하지 말고 temp.txt 확장자를 txt로 하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하고 vi로 temp.txt를 엽니다. 그럼 비어있죠. 비어있는데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을 하려면 vi의 기능을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vi의 기능 vi에는 지금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커맨드 모드와 입력 모드가 있는데 처음에 열고 들어가면 커맨드 모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슬래시 이렇게 치면 맨 아랫줄에 나타나죠. 여기가 커맨드를 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타이핑을 하던 맨 아랫줄에 나타납니다. 커맨드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제가 ESC 쳤어요. 지금 예, ESC 치면 다시 커서는 여기서 깜빡거리지만 내가 입력을 하면 그게 명령어가 아닌 이상에는 제가 지금 J, K, K 이렇게 쳤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타났죠. 화면상에. 그거는 J나 K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치려면 슬래시를 먼저 쳐야 되는데 슬래시나 물음표 이런 것을 쳐야 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하고 싶으면 I나 A 이런 걸 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I를 치고 들어갑시다. I 쳤어요. 그랬더니 끼워 넣기 라고 되어 있죠. 예,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저장하고 나오려면 ESC를 한번 쳐요. 한번 쳤어요. 여기 끼워 넣기 상태 없어졌죠. 그러면 ESC를 한번 치면 다시 커맨드 모드가 된 겁니다. 커맨드 모드에서 명령어를 칠 겁니다. 콜론을 하면 이제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W, Q 이것은 W 명령 한번, Q 명령 한번 따로따로 쳐도 되고 WQ를 동시에 쳐도 됩니다. W는 write, 즉 파일에 적으라는 얘기고 Q는 VI를 마치라는 얘기예요. 그럼 파일에 write 한 다음에 quit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at에서 temp.txt를 한번 볼게요. 제가 방금 넣은 내용이 보존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can 명령에 대해서 봅시다. can 명령은 뒤에 있는 이 인자가 표준 입력 대신에 사용되는 거예요. 즉 표준 입력 대신에 이 파일에서 주는 것을 입력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건 표시가 이거죠. 꺽쇠 한 개. 그래서 이렇게 해도 결과가 같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cat이라는 명령어 자체가 인자를 표준 입력 대신에 받는 명령어다 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cat을 이용해서 이
다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캣이라는 것은 뒤에 이 인자를 주면 이것을 표준 입력 대신에 사용하지만 아무 인자를 주지 않으면 표준 입력을 그냥 자신의 입력으로 생각하고 출력만 리다이렉션을 해주면 파일로 적히게 돼요. 잠시 저쪽에 가서 설명을 좀 하고 다시 되돌아올게요. 자, 캣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에는 들어가는 내용, 나오는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들어가는 내용에 어떤 파일 네임을 써주면 그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파일의 내용. 좀 전 같은 경우 cat temp.txt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여기에 이게 생략된 형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cat 이거 t2.txt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cat이라는 이 명령어에 입력은 줬나요? 지금 이 라인에서는 입력을 주지 않고 있죠. 입력을 주지 않으면 파일에서 받지 않고 키보드에서 받게 됩니다. 키보드에서 받게 돼요. 이게 표준 입력이니까. 받고 지금 출력은 지정하고 있죠. t2.txt라는 파일이라고. 그럼 출력은 t2.txt라는 파일에다가 적게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내가 타이핑한 내용이 파일로 적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cat 명령을 이용해서 터미널 상에서 손쉽게 새로운 파일에다가 몇 자 적어서 직접 타이핑해서 몇 자 적어서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지금 표준 입력 대신에 파일의 입력을 받아서 그 내용을 표준 출력으로 내보냈죠. 그럼 캐시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표준 입력에서 들어온 것을 표준 출력으로 그대로 내주는 역할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표준 입력만 줬다. 입력만 표준 입력 대신에 딴 걸 주기도 했다가 또 출력만 표준 출력 대신에 딴 걸 주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입력은 표준 입력에서 받고 출력은 t2.txt라는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a, b, c, d, f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end of 파일이라는 거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파일의 끝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표시하는 방법은 컨트롤 D 눌렀어요. 제가 컨트롤 D 눌렀더니 끝났죠. 그러면 이번엔 다시 cat2에다가 t2.txt를 넣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cat에다가 입력 대신에 표준 입력 대신에는 요걸 넣고 표준 출력으로 나가게 하고 있는 거죠. 출력은 지정 안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넣은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요거에 이어서 cat으로 지정한 문자열이 나올 때까지 표준 입력으로 받고 이거를 또 해볼게요. 봅시다. cat에서 그 강의 자료에 있는 대로 and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떤 걸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입력은 표준 입력에서 받고 출력은 지정 안 했으니까 표준 출력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어디 파일에 저장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럼 and 이렇게 한 다음에 1, 2 한 다음에 end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end는 빼고 그 앞까지만 저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cat으로 end를 이용해서 이 꺽쇠 2개 이거를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허무하잖아요. 이걸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예, 좀 전에 했던 것을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은 여기선 입력에 대한 얘기만 했으니까 출력을 리다이렉션을 해주면 되겠죠.
t3.txt 이렇게 해서 다시 aaa bbb and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t3.txt의 내용을 한번 봐요. 그러면 제가 친 내용이 and 이전까지 잘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여기까지 리다이렉션 되었습니다. 자, 다음도 역시 표준 입출력과 연관된 파이프라는 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파이프는 좀 전에 우리가 리다이렉션을 배웠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리다이렉션을 배웠는데, 파이프는 표준 출력이 다른 프로세스의 표준 입력이 되게 한다. 그럼 요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리다이렉션으로 표준 출력을 다른 것으로 보낸다라는 거는, 그때의 다른 것이라는 것은 파일이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식의 그냥 멈춰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이 파이프라는 것은 나의 표준 출력을 다른 프로세스에, 이 다른 프로세스가 대상이 된다는 게 얘하고 달라요. 이거가 집어넣는 거는 프로세스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파일 같은 디바이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프로 집어넣는 것은 다른 프로세스의 입력으로 나의 출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이거의 출력을 이쪽으로 한번 썼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의 출력을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개가 다 프로세스다. 즉 받는 애들이 프로세스다라는 게 파이프를 쓴 이유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모아라는 거 지금 처음 봤죠. 모아는 하는 기능이 한 페이지 단위로 멈춰줬다가 키 한번 받으면 다음 페이지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ls-alf가 목록이 길 경우에는 후루룩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한 화면씩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모아라는 프로그램으로 넣으면 되는데, 이때 파이프라인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명령어를 수행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이 명령어를 수행하면서 이거를 파일에다가 담아둡니다. 그런 다음에 모아라는 명령을 수행해요. 그러면서 모아라는 명령에다가 이거를 줍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모아가 한 페이지씩 끊어가면서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로 쓰지 않고 이런 파일도 사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저장할 필요는 없다, 난 그냥 끊어서 보고 싶을 뿐이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명령어로 치면 딱딱 끊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생략 가능해요. cat처럼 모아에 인자로 주어진 것은 표준 입력을 대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봅시다. 여기는 한 단계, 두 단계나 옮겨갔어요. 솔트라는 명령어는 줄 단위로 정렬을 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ls 했을 때 가나다 순으로, abc 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한 페이지씩 끊어서 보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ls-l까지는 아시죠? 그 다음에 t라는 명령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프로세스입니까? 파일입니까? 이것은 파일명이죠. 예, 파일명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세스죠. 좀 전에 배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거는 t는 언제 쓰는 것이냐면, 여기 봅시다. 파이프 연결 출력을 두 갈래로 나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명령의 결과를 모아로도 보고 싶은데 똑같은 내용을 파일로도 보관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파일에다가 쓰면 이런 식으로 파일에다가 쓰면 이 파일에다 쓰는 것으로 끝나지 여기에서 표준 출력이 나오지 않잖아요. 표준 출력 자체가 일로 들어가 버리고 끝났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파일에도 쓰이고
또 다른 프로세스의 입력으로도 가게 하려면 그래서 두 갈래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T라는 게 하는 일은 주로 파일에다가도 쓰고 또 다른 프로세스로도 보내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갈래가 갈라져 나와서 파일로 들어가고 그 내용이 다시 한번 T라는 명령을 썼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내용이 표준 출력으로 나와요. 그럼 그거를 이어받아서 다음 프로세스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갈래라는 얘기와 파일로 별도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쓴다라는 게 이해가 되셨죠? 솔트하고 모아가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그것도 사용할 겸 한번 자, 솔트하고 모아를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 조금 목록이 긴 파일을 찾아서 etc로 가봅시다. etc에서 cat 패스워드 하면 패스워드는 상당히 길어요. 위로 좀 올려볼게요. 예, 한 페이지는 넘어가죠. 약간 올려보겠습니다. 예, 페이지 넘어가는 걸 확실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것을 모아로 하면 물론 한 페이지씩 끊어져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앞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 N 다음에 U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해서 솔트가 안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을 솔트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거기다 모아까지 한꺼번에 해봅시다. 그러면 솔트 돼서 나오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A부터 차례대로 솔트돼서 나왔고 모아에서 딱 걸렸죠. 스페이스 칩니다. 스페이스. 다음 걸로 끝까지 솔트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